네. 원소 주기율표를 참조하는 이유는 무엇을 보려고 해요? 최박 전자 수가 현재 얼마나 몇 개나 있는가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최박 전자 수를 관찰을 해본 결과 모두 다 8개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네. 몇 분다 빼놓고 8쪽에 있는 것만 빼놓고, 헬레아, 트세라 이것만 빼놓고, 헬륨, 아르곤 이런 종류만 빼놓고 다 8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8개가 안 되기 때문에 8개를 채우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원자들이. 왜 원자들이 고민해야 돼요? 분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답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원자가 아니에요. 원자는 재료라고 하고 있잖아요. 재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다 분자 상태예요. 원자 상태로 동떨어진 게 없어요. 다 분자 상태. 이미 분자가 만들어져서 물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가 뭐라고 했어요? 분자라고 그랬죠? 예, 그 분자들이 따닥따닥 이렇게 떨고 있으면 고체 상태로 보이는 것이고, 작별 배우나 심지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제자리 아니고 돌아다니면은 액체이고요. 이렇게 보면 핑계대는 뭐야? 기체예요. 알겠죠? 근데 이런 분자마저도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주 공간 아닙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그쵸? 맞죠? 자, 그렇다면 최근 전자 수가 8개가 안 되기 때문에 8개를 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뺐냐 뺏기냐 한 것이 있었죠? 네. 그래서 세냐 약하냐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남은 것을 뺏어봐 가지고 채우는 방법, 오히려 남한테 털려서 뺏겨서 오히려 껍질을 벗어버리고 속 알맹이가 팔각형 모양이 나오는 방법. 그래서 전자를 몇 개 뺏어 올 것이냐, 또는 털리면은 전자를 털린 만큼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몇 개가 짝이 없을 것이냐, 그것 가지고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네. 이건 모자른다 남다 뜻이 아니고 짝이 없는 입자의 개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했었죠. 7쪽은 마이너스 1 전자를 하나를 뺏어 오려고 한다. 6쪽은 마이너스 2 전자 2개 뺏어 오려고 한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원소 주기율표가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위에 그렇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있죠. 네. 종마다 이런 것을 보고 원자가라고 그래요. 알겠죠? 원자가라고 그러는데, 원자가가 있다는 것은 전기 성질을 띠고 있다. 즉 꼬라지를 내고 있는 입자가 있다. 자기 짝이 맞지 않는 입자가 있다.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원자가 분자가 될 때는 8개로 맞춰야 되지만, 이런 전기 꼬라지 내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자기 짝이 없어서 전기 성질을 내는 입자가 없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플러스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0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0. 꼬라지 내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세다 약하다 순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원자단 모양을 봤을 때 이게 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전기 꼬라지가 남아있을 것이냐. 왜? 원자단은 이 단이라는 말이 무리단자예요. 무리단. 무리. 원자끼리 우운이 뭉쳐있는 거예요. 응? 뭉쳐있는데 분자가 되지 못하고 분자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전기 꼬라지를 내고 있는 이온 상태. 그러면 이온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하면 원자 하나가 전기 성질을 내고 있을 때는 이온이라고 좋게 불러줘요. 그렇죠? 근데 원자가 많이 뭉쳐있는데도 불구하고 덩어리 있는데 깨질지도 모르고 지들끼리 뭉쳐만 당기는데 습관적으로, 알았죠? 습관적으로 어쩐다고요? 뭉쳐다닙니다. 조폭 단체들처럼. 근데 구실을 제대로 못해. 분자가 못됐어요. 그리고 전기 꼬라지를 내고 있어요. 나 뒤집지도 모르는 칼을 뽑아냅니다. 라디칼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로. 그래서 원자는 원자가 몇 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막 뭉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자가 되지 못하고 전기 성질을 띠고 있는 이온 상태, 그것을 원자단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네. 그래서 종류별로 했어요. 종류별로 뭐 했어요? 1번 수산기, 2번 뭐 했어요? 부모님. 3번 응? 산산기, 질산기, 인산기, 메타 인산기,
과염소산의 하고 차아염소산까지 이렇게 쭉 했었죠.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이 종류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염소산기 하면서 염소가 7족이라고 그랬죠? 예. 7족. 7족 순서가 어때요? 불소, 염소, 그럼 요것도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산소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산소가 다 뺏어 먹는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죠. 네. 응? 그래서 이제 과연수산 하나 보면 ClO, 4가 돼 있는데 제일 센 것이 뭐예요? 산소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 앞에가 사실 과염수산은 HClO4예요. 맞죠? HClO4. 제일 약한 것이 H가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수소는 1쪽으로 최각 전자가 하나라서 또 힘이 약해서 전자를 뺏기고 핵 속의 양성계 하나가 짝이 없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는 7쪽이라 엄청 센 셈인데 산소가 더 세다고 그랬죠? 네. 이 센 순서를 꼭 알아야죠. 네. 무엇이라도 외우나라고 그랬어요? 홈. 홈이라도 외워놔라. 순서가 F, O, N 이 순서라도 외워놔라. 원자 상태에서 제일 강한 게 불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이제 염소는 그 뒤로 나와요. 그쵸? 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네. 그러면은 꼭 1, 2, 3등 안에 들어요. 이렇게 말해. 1, 2, 3, 4등 안에 들어요. 4까지는 잘 안 쳐줘요. 염소는 이제 4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예, 그래서 염소가 산소를 만나면은 산소보다 약해요. 산소가 6쪽이다 보니까 8개 채우려고 전자 2개씩 빼서 먹죠. 그게 총 산소가 몇 개나 돼요? 4개나 돼요. 이것을 맞춰줘야 돼요. 이건 이제 분자입니다. 어거지로 만든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염소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알겠죠? 네. 그렇다면 마이너스 8인데 플러스 1밖에 안 되는데 이 염소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 7. 자기가 가진 것 최각 전자를 이렇게 오히려 털려요. 하나를 채워서 팔각형을 채우는 게 아니고 7개를 털리고 나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속에 팔각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염소가 늘 뺏어먹는 입장, 자기도 나름대로 공부도 4등 정도 하면은 어디 가서 이 세상에서 1, 2, 3등만 전쟁 나고 다 뒤져버리면 어때요? 자기가 세상 1등인데, 네? 나름대로 조폭 서열 4위인데, 그래 안 그래요? 네. 서울까지는, 중앙까지는 진출은 못했더라도 지방에서는 그래도 한 가닥 역장 앞에서 잡고 있는데, 산소를 만나고 인생 다 터지는 거죠? 속이 불편해요? 그렇죠? 네. 자, 속이 불편해. 이런 것들은 열받으면 어쩌냐? 산소가 막 나와요. 알았죠? 네. 왜 그러냐? 야, 형님한테 그러죠. 아이, 나도 명색이, 7쪽에 있는 소속돼 있는 조폭 나름대로 서열이 있는 입장으로서 형님이 우리 집에 꼭 와갖고 내한테까지 뜯어먹어야 쓰겠어. 나도 밑에 쪼무레기들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서로 간에 체면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산소한테 어때요? 좀 나가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고 그랬죠? 왜? 산소를 어디를 가더라도 행동대장으로서 우주 최강 불소 형님만 3000년마다 한 번씩 등장한다는 이 무림의 최고 고수만 만나지 않는다면은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다 알아서 모시고 전자 갖다 붙일 것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전자를 뺏기는 바는 산소한테 이렇게 상담한다고 해서 산화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집에 좀 나가셔서 어디든지 가시더라도 형님 정도 되면 굶어 죽는 일 없으니까 우리 집에 불편하게 있지 마시고 내 체면도 좀 세워주시고 알았죠? 지금 너무 길어요 설명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확 설명해요 화학처럼 확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요 비위가 통째로 붙어 다니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알겠죠? 이 비위가 통째로 붙어서 다니는 원자탄 무리의 성격이 있는데 결국엔 다 합병은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통째로. 그리고 앞에가 통째로 뭐예요? 그냥 수소 플러스 1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난다. 이 염소 대신에 브롬을 넣어도 똑같고 요오드를 넣어도 똑같고 그랬다 했죠? 예, 왜? 넣어봤자 산소한테 털리잖아요. 그런데 과불소산은 없어요. 과염소산이 있어도. 왜? 여기가 불소가 와버리면 뭐예요? 아니 산소가 털리죠. 불소한테 불소 만나면 산소가 털리죠. 이게 과불소산이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실적은 다들 아니에요. 불소는 안 돼요. 네, 불소 들어오면 안 돼요. 균형 있게 산소보다 더 센 것이 오니까 이게 이제
불소 같은 것이 붙어 있으면은 산소가 쪽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메탄이나 에탄 같은 구조에서도 불소나 이런 것들만 붙여놓으면 그걸 프레온이라고 그랬죠. 프레온, 불소가 딱 한 마리 붙어 있으면 산소가 와가지고 태우려고 산화를 시키려고 딱 봤더니 자기가 처음에 무공 처음 했을 때 들어왔을 때 했는데 무공 책의 첫 장면에 이 무공은 3000년 전에 무공의 조사이신 불소 조사님께서 장시한 것으로서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딱 갔는데 산소 갔는데 책에서만 배웠던 그 무공 우주 최강의 고수님이 계시면은 범접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미 불소님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연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산화가 병렬이 되고 열을 내면은 연소라고 그랬는데 그런 물질들 만나면은 산화가 돼요? 안 돼요. 불소가 이미 결합되어 있는 걸 만나면 알겠죠? 예. 그게 프레온이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프레온은 우리가 타요 안 타요? 안 탄다고 했죠. 여러분이 막 화를 듣다 보면은 네버엔딩 스토리 같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어요. 이게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딱딱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참고로 여러분이 화학 구하는 걸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이 원리가 이거예요. 원소 주기율표 적별로 이거. 두 번째는 뭐냐? 누가 세냐? 누가 약하냐? 순서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사실 반응으로 따졌을 때는 굳이 약한 것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뺏어먹는 센 것만 포온까지만 순서만 암기하고 있어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단 뭐가 외워졌을 때 원소 주기율표의 무엇을? 족별로. 족별이라는 건 분단별로 네. 수액과 전자 개수에 따라서 한 개 삐져나온 거, 두 개 삐져나온 거, 세 개 삐져나온 거 이렇게 분단별로 갈랐죠? 네. 그랬죠? 네. 네. 그것을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센, 폰 요것만 순서를 제대로 암기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웬만한 중요한 건 다 설명이 된다. 그리고 이거 원자단 하기 전에 또 산화 환원도 있었죠? 예. 기억나시죠? 예. 산화는 결론적으로 첫 출발이에요. 전자를 어떤 거? 뺏기는 거. 주로 뺏기는 사유를 봤더니 적국들 만나면 뺏긴다. 어떤 거? 센 거 만나면 뺏긴다. 불소 만나면 당연히 뺏기는 것이고 불소가 설치고 다니는 거 없다고 그랬죠? 예. 어? 예. 이 조폭의 보스가 설치 이것은 거의 수준이 뭐 얼마 전에 런닝맨에서 그거 나오더구만. 송지효가 동료들한테 그냥 막 게임 반치겠다고 반치하고 짜가지고 나를 떨어뜨렸다고 양아치들이라고 그러는데 보스가 설치고 되는 그 양아치 집단이고 밑에 뭐예요? 이렇게 딱 행동대장이 밑에서 알아주잖아요. 산소가 생기면서 다 촉토하자고 전자 쫙쫙 뺏고 그러니까 산소를 만나면 전자 털려야 돼요. 예? 산소를 만나서 결합하려면 어때요? 전자 어때요? 털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만나서 전자를 어쩐다? 털린다. 그러면 산소만 전자를 털어가느냐? 아니죠. 센 것들은 다 전자를 털어간다고 그랬죠. 자기보다 약한 거 만나면 어쩐다? 두드러 패고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센 것 만나서 전자를 무조건 털리는 작업, 털리는 반응은 다 산화 반응이다. 뭐 뺏어먹는 쪽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그냥 돌려받았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네. 지가 뺏어가라고 돌려받았다. 이것도 골치 아파요. 돌려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뺏어왔다고 안 하고 네. 돌려받았다고 해서 환원이라고 표현을 한다. 참 세상.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서로 어쩐다? 반대.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산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환원이 뭐 어떻게 일어나요? 좀 이따 일어나야 돼. 동시에. 중과 동시에 뺏어간 놈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주는 놈이 있는데 뺏어간 놈이 없다고 발뺌하고 오리발 내밀어오는 것은 인간 세계에만 있다. 그랬죠? 네. 자연 상태에서는 그게 없어요. 주는 놈 있으면 정확하게 뺏는 놈 있어요. 주는 놈이 전자 2개 줬는데 뺏는 놈 나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서로 돈 주거니 받거니 차용증 써야 돼요? 아니에요. 전자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안 써도 정확해요. 알았죠? 네. 인간 세계에서는 차용증 내지 영수증 확인서 없으면 발표해도 몰라요.
근데 전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았죠? 네. 산화 환원을 했었고 중요한 원자단 종류를 했었어요. 중요한 원자단. 이거 이외에 방황간산기나 중크롬산기 이런 것 등이 나와요. 뭐 산화크롬 이건 나중에 위험물을 이용한 수업을 했을 때에 별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닥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똑같은 원자단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원소 종류 20개 이제 한번 써준 적 있었죠? 1번부터 20번까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암기는 하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라고 했어요. 왜 암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골치 아프니까?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거 순서 외워봤자 화학 반응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네. 화학 반응을 이해하려면 원소 주기별 적별을 외워야해요. 분단별로 반응을 하니까. 알았죠? 네. 1분단은 7분단과 잘 만나고 그 이야기 했었죠? 네. 어떻게 분자가 만들어지는가? 네. 이게 번호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까지는 했어요. 수열립의 분탄질산 쭉 여각할까 중간 생략. 이제 21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스티바크 망철 코니 구하가 이렇게 셀브 그에서 쭉 나오는데 왜 생략했는가? 여러분이 이제 원소 가운데서 이제 이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전형 원소가 있고 전이 원소가 있어요. 구분은 뭐냐면 전형 원소라는 것은 정기적인 성질이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정기적인 성질 플러스를 띌 것이냐 마이너스를 띌 것이냐 그것이 어쩐다? 형태가 정해져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원자가가 뭐예요? 한 가지만 존재해요. 가령 7쪽은 대부분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이 배웠던 것처럼. 알겠죠? 근데 전 이 원소는 전기 성질이 다만 원자가가 다를 이자를 써요. 다를 이자라는 건 뭐냐면은 원자가가 두 가지 이상이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쩔 때는 플러스 2도 듣다가 균형이 안 맞아요. 어쩔 때는 플러스 3도 듣고 어쩔 때는 플러스 5도 듣다가 막 지 맘대로 해요. 알았죠? 그런 것들이 뭐냐 20번 넘어가면서부터 등장돼요. 스티바크 망철 보니 구하기 비슷을 할 때 그 20번 넘어가면서부터 등장하는 금속들이 있어요. 알겠죠? 네. 예를 들면 철 같은 경우도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플러스 4가 막 이렇게 전자를 조금씩도 주기도 많이도 주기도 하고 막 대충 주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깔끔하게 껍질을 털리는 게 아니고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공적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안정적인 화합물인데도 자연 상태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전 이 원소까지는 수업을 잘 안 해요. 지금도 수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수능 범위 화학 1은 전형 원소까지만. 알았죠? 그리고 유기화물도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 가서 배우라고. 옛날에는 제가 다닐 때는 다 해서 일단 배우고 봤어요. 다 했는데 그래서 포기를 했죠 저는. 지금 뭐하고 느끼고 있지만 우여곡절이 많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이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도 골치 아픈 것도 또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외우기 전부터. 그래서 영악철카 20번까지는 어쨌든 간에 원자가 거의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해서 쫙쫙쫙쫙 숫자 맞추는 작업에 불과하다. 예외가 없이 그것만 생각하시고 예외가 등장하면 어쩐다? 불안정한 물질이다. 인공적으로 합성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연 상태에서 과산화수소가 존재한다 아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거 없어요.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천년만년 그대로 물질이 돼요. 여러분 바닷물이 어때요?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물이죠. 네. 누가 와서 칼로 그냥 막 때려버려 손바닥 때려버리면 수소로 산소로 분리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천년만년 똑같아요. 알았죠? 5천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바다에서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서 드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인천 앞바다는 바닷물이에요. 소금물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인천 앞바다 사이다가 찍어 해서 코프가 없으면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 인천 아파트 무슨 사이다예요. 그 다음에 소금물이에요. 5,000년 전에도 소금물, 조선시대도 소금물. 지금 대한민국 시대도 소금물. 어? 네. 근데 과산화수소는요, 약국에 사다가 소금이랑 과산화수소 딱 뚜껑 열어놓잖아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물 돼버려요. 누가 손바닥으로 때린 것도 없이. 거기다 뭐 화학약품을 넣은 것도 없는데 저절로 어때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정적인 물질로. 알겠죠? 네. 그게 진짜 과산화수소가 안정적이라면 안 변해야 돼요. 뚜껑 열든 어쩌든 간에. 그대로 있어야겠죠? 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왜 그러느냐? 주기율표에서 팔자 맞춘 것에서 균형이 안 맞아 있는 것은 어쩐다? 불안정하다. 안정적인 형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불안정한 것은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디서 만든 것이다? 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공장에서 만들면 그런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네. 대부분 위험물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류가 위험물로. 알겠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그러니까 막 그래요. 그냥 공부 다 오면 막 뒤죽박죽이에요. 화학도 막 안 되는데 이게 이게 돌아다니면 저는 위험한 것들이 쫙 안 깔렸어요. 생활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공장 가야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공장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그런 물질이 많이 있는 곳에서 취급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이제 뭘 하냐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삼과 염기에 대해서 삼과 염기 알겠죠? 네. 삼과 염기 그리고 삼과 염기를 하면은 뭐라 하냐면은 중화 반응을 알아야 돼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과 소금 한자로 염 알았죠? 네. 네, 한자로. 근데 이제 혼동을 많이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염, 여기 나와 있는 염이 같냐? 이 염기라는 의미와 여기 염이 같냐? 달라요. 알았죠? 네. 이 산과 염기는 이 염기 중에서도 아주 강한 염기. 이걸 뭐냐? 알칼리라고 그래요. 강염기를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화학제는 그냥 아예 혼동이 되니까 여기 염하고 혼동되니까 산과 알칼리 이렇게 써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알칼리라는 의미와 염기란 말은 범위상의 문제예요. 염기는 전체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전체를 다 염기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알칼리라고 특별히 하는 이유는 아주 강한 염기를 특별히 또 알칼리라고 구분을 해줘요. 아시겠죠? 아주 강한 거. 그래서 산과 염기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가? 요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읽는 방법. 어떻게 물질명을 읽을 것인가. 그동안에 분자 만들 때 연습 많이 했었죠? 네. 읽는 원칙을 어디서부터 어디 해가지고 중간에 화를 넣고 뭐 한다 이런 것들 했었죠? 네. 그것 한번 쭉 비교해서 적어보고 연습하면은 금방 숙달될